보시면 일본이 우리보다 평균 노동시간이 훨씬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아지니까 왼쪽에 보시면 하늘색이 바로 일본의 파트타임 근로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전체 근로자의 30%가 파트타임 근로자가 되다 보니까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보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평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주황색, 이게 이제 평균 시간 1200시간에서부터 지금 1000시간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의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1년에 800명 이상이 오래된 장기 노동과 근로 현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자살해서 죽어서 과로사를 일본식 발음으로 카로시라고 해서 카로시가 영어 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작은 거로 나오는 게 파트타임 근로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래프는 세로축은 연평균 근로시간의 평균 시간이고요. 가로축은 국민소득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으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토요일날 근무하다가 토요일날 근무 안 하게 되는 것이 작은 시간을 일해도 수입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 향상이 돼야 일을 하는 거죠. 우리만큼 먹고 사는 나라에서 우리보다 일을 많이 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은데 우리보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도 잘 모르면서 헛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진중권 같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래프인데 연평균 근로시간하고 시간당 생산성, 한 시간에 얼마를 벌어들이는가를 보면 한국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간당 생산성에서 낮기 때문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 30불, 20불과 40불 사이에 맨 위에 보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우리에서 지금 생산성이라는 게 폴란드, 러시아, 라트비아 이런 신흥 동구 유럽의 국가들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당 생산성이 낮은 사회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 90년에는 우리는 1년에 거의 3000시간 가까운 일을 하다가 지금 2000시간대로 급격히 내려와서 OECD 국가 중에서 연평균 근로시간을 가장 빠르게 축소시키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귀족, 진중권이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수다 떨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밥 먹고 살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주당 시간을 40시간 하는 나라, 40시간을 한계로 하는 나라, 48시간 하는 나라에서 세컨잡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40시간 상한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7.6%의 근로자가 세컨잡을 가지고 있고 4시간에는 4.8%, 48시간에는 4.3%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강하게 하면 한 직장에서는 일을 안 하지만 거기서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세컨잡, 서드잡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 규제가 강하면 세컨잡, 서드잡을 찾아서 문라이팅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밤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나서는 바로 대리운전을 하러 가거나 택배를 가서 그 피곤한 몸으로 위험한 일을 하고 나서 새벽 1시 대리운전이 끝나서 집에 돌아오는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런 사정은 모르고 한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거대로 적은 시간으로도 소득이 높이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족들의 사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진중권이 바로 귀족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면 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사실상 한 해만 유예하기로 했던 그거를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52시간 위반을 처벌을 유예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처벌을 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직원을 뽑으면 300인 이상에 대한 기업들은 이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3교대 하던 걸 못하고 2교대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로 허용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52시간제 이내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300인 미만 직장으로 가서 연장근로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300인 미만 기업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인 미만 기업한테도 이걸 강제로 적용하면 이들이 가야 할 길은
앞에서 같은 문라이팅을 하는 직장이 끝나고 다시 배달의 민족에 배달을 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은 이렇게 가지고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해외로 이전한다. 그래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모르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이 윤희숙 의원에게 지금 정치 감각이 없다, 진지 속으로 파고든다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중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좌파적인 정당인 정의당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 발언이 바로 그의 아주 머릿속에 뚜렷이 박혀있는 좌파적 사고를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정부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지금 이런 좌파적 사고마저도 맞는 것처럼 해서 지금 보수권에 대한 혼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무해서 경제 얘기할 때마다 아주 좌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 만능주의라고 몰아붙이는 것들은 시장의 규제를 옹호하기 위한 좌파들이 흔히 쓰고 있는 용어, 공격 용어입니다. 마치 요즘은 진중권의 사고와 같지 않은 사람은 다 광인이고 광기이고 잘못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메카시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던 거하고 똑같은 식의 지금 아주 위험한 파시스트적인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지금 시장 자유주의 경제를 하면 정권을 잡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진중권하고 김종인이 같이 하면서 보수 정당의 좌클릭을 지금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로 지금 원내외에서 협력하는 체제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진중권이 부산시장, 서울시장에서 국민의힘 또는 야권의 단일 후보를 위해서 당선운동에 나설 것인가요? 지금 누구를 위한 이게 정치 코치냐, 그리고 진중권이나 김종인은 정말 우리 야당들이 좌클릭을 안 해서 선거에 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나요? 그러면 왜 완전한 좌클릭한 경제 공약을 했던 유승민이나 안철수는 그렇게 지지를 지난번에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대한 현실이나 데이터를 읽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동시장이 규제로 꽁꽁 묶여있는 건지도 모르면서 시장 만능주의 운운한 귀족, 노동귀족 진중권의 막말에 대해서 오늘 비판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